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그러면서요 3대 특검의 수사 기한도 연장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부터 만나보시죠. 잘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위쪽은 알록달록한 이 한복을 차려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고요. 아래쪽에는 검은색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검은 넥타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 강행 처리를 또 예고하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 의원님,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선 자금 수사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겨냥한 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런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또 심지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전부 야당 말살 시도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아니냐.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 뭐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 의식이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야당 말살 계획 그런 긴 계획 중에 하나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선 자금 수사라는 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게 뭐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경선 자금 문제 되고 있고 그중에 관여한 분이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 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이 정치 자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예. 그걸 만약에 하나씩 둘씩 그 단계적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아마 완벽하게 자유로운 쪽은 없을 거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자 지금 이제 통일교의 그 뭐 자금 지원을 이게 대선 자금 아니냐는 식으로 하여튼 지금 접근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든지 또 의심스러운 상황이 나오면 또 다른 이제 수사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확대되면서 가면 이게 이 수사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당연히 있겠죠. 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선 자금으로 지금 번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아마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 특검이 계속될 가능성까지도 있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느냐 두둔하느냐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자, 국민의힘 이러다가 그 사실은 이거 거의 해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다. 또는 여당의 압박이 국민의힘 해산까지 이를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반발을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복을 입고 국민의힘은 검은 정장에 상복을 입었습니다. 조현상 부위원님. 야당 말살 시도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3대 특검 지금 기한 연장하는 거 그리고 권성동 의원 물론 뭐 본인이 체포동의안 표결 통과시켜달라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만 뭐 그런 것도 또 심지어 내란 재판부까지 이거 지금 판사도 민주당 성향대로 맞추고 그래가지고 결국 전국적으로는 야당 말살시키고 해산시키고 이거 의회 민주주의의 말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국민의힘 입장에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나친 주장. 드는데요. 일단 뭐 만약에 야당 말살이다. 이번 특검이 연장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뭐 구속된다거나 아니면 형사처벌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걱정을 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뭐 국민의힘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란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런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라든가 공천 개입의 그 한 축을 담당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은 건전한 보수 정당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촉박한 시간 관계상 그리고 비협조적인 피의자들과 참고인들 간의 그런 진술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개정안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3대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것은 뭐 유연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하나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 재판부는 판사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단지 국회와 법원 그리고 변협 차원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예. 해서 판사들 중에 그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에요. 판사가 아닌 자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되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의 정당성과 예. 효율성 그 재판만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